혹시 주변에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더라 하는 안타까운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게 바로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 뇌출혈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뇌출혈은 사실 식탁 위에 음식들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오혜숙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값비싼 약이나 병원 신세 없이도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대청소해주는 고마운 음식 5가지를 속 시원히 알려드릴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루 3끼 식단까지 제가 직접 꼼꼼하게 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알아채는 아주 중요한 비법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몸은 참 정직해서요. 먹는 것만 제대로 바꿔주면 망가졌던 혈관도 얼마든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시 청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뇌출혈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제가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요, 마치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을 때는 깨끗하고 쌩쌩하지만 나이가 들고 또 기름진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혈관 벽에도 기름때가 차곡차곡 쌓여서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혈압까지 높아서 피가 갑자기 콸콸하고 세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낡고 약해진 수도관이 뻥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뇌혈관도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혈관에는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다는 겁니다. 수도관이 부엌 바닥 밑에서 조용히 녹슬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내 혈관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신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툭 하고 터지고 나서야 끔찍한 두통과 함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0분 중 4분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시고 운이 좋아 살아나셔도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무서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부터 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녹슨 수도관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듯이 망가진 우리 혈관도 얼마든지 다시 깨끗하고 튼튼하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밥상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에 딱 5분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돈 안 드는 혈관 보약, 그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혈관 청소부는요, 땅 속에서 나는 붉은 보석, 바로 비트입니다. 만약 누가 제게 선생님 혈관에 좋은 음식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비트를 권할 겁니다. 이 비트가 왜 그렇게 좋으냐면요, 비트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이라는 아주 착한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꽉 막힌 도로에 경찰관이 나타나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있던 우리 혈관을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확장시켜 줍니다. 피가 다니는 길이 넓어지니 자연히 혈압은 떨어지고 혈관이 터질 위험도 크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지요. 몇 가지만 꼭 주의해 주세요. 혹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비트를 즙으로 갈아 드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신장이 조금 약하시거나 결석이 걱정되는 분들은 하루 반개 이하로만 드시고 물을 꼭 충분히 마셔주셔야 합니다. 이미 저혈압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트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드셔보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비트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고 안전할까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설탕 비트 피클입니다. 물 2컵, 식초 1컵, 소금 1큰술을 넣고 팔팔 끓여서 피클물을 만드세요. 깨끗한 유리병에 나박썰기 한 비트를 담고 뜨거운 피클물을 그대로 부어주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이렇게 해두시면 아삭아삭 맛있는 밑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2번째는 유명한 ABC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주스만 그냥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으니 여기에 올리브유를 1숟갈 넣거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몇 알 곁들여 보세요. 좋은 기름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막아주면서 비트의 좋은 성분은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동안 비트의 붉은색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셨나요? 오늘부터는 이 색이 내 혈관을 지켜주는 건강한 색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밥상 위에 비트 한 조각이 무서운 뇌출혈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우리 밥상에 아주 친숙한 생선이지요. 바로 고등어입니다. 혹시 비싼 돈 주고 오메가3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그 돈 아끼셔도 좋습니다. 이 고등어 한 토막이 그 어떤 영양제보다 훨씬 훌륭한 혈관 보약이 되어줄 테니까요.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라는 기름은요, 아주 특별한 착한 기름이에요. 이 착한 기름이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하게 뭉쳐있던 나쁜 피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관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기름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피가 맑아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고등어 사실 때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얗게 소금이 잔뜩 묻어있는 자반고등어는 짜서 오히려 혈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소금기가 없는 생물 고등어를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라도 자반고등어를 드셔야 한다면 우유에 한 20분만 담가두세요. 짠맛도 쏙 빠지고 비린내까지 잡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랍니다. 그리고 둘째, 너무 크기가 큰 고등어보다는 손바닥 정도의 중간 크기가 중금속 걱정도 덜고 맛도 가장 좋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등어는 소금을 살짝만 뿌려서 기름 없이 담백하게 구워 드시는 게 최고예요.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구운 마늘을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값비싼 영양제 이제 찾지 마세요. 이번 주 저녁상에 고등어 한 토막 꼭 올려보세요. 단 한 번의 실천만으로도 우리 혈관은 분명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3번째 음식은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초록색 나물 시금치입니다. 에이, 시금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이 평범해 보이는 시금치 속에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혹시 첫 번째 음식 비트 기억나시나요? 혈관을 넓혀주는 착한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놀랍게도 이 시금치에도 그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나쁜 소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늙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다만 시금치는 드시기 전에 꼭 알아두실 점이 2가지 있어요. 제가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혹시 혈전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금치를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시금치가 피를 살짝 굳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요. 일주일에 2-3번 나물 한 접시 정도로 꾸준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둘째, 신장 결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금치를 꼭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결석을 만드는 나쁜 성분은 쏙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좋은 성분만 남거든요. 데친 물은 꼭 버리시는 것 잊지 마세요.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은 이미 다들 잘 아시지요. 오늘은 제가 단백질까지 보충해서 이것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울 수 있는 영양 만점 시금치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금치 두부 무침입니다. 데친 시금치에 으깬 두부를 넉넉히 넣고 소금 대신 국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참기름과 깨소금도 잊지 마시고요. 아주 부드럽고 고소해서 입맛 없을 때 이만한 반찬이 없답니다. 또는 데친 시금치를 잘게 썰어 달걀 2알과 함께 풀어서 부드럽게 볶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하루 한 줌의 시금치, 정말 작은 실천이지요. 하지만 우리 혈관은 그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을 이 시금치 두부 무침 하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출혈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한국 사람 밥상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가 매일 양념처럼 먹는 이 마늘이 사실은 비싼 혈압약과 맞먹는 천연 혈압약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늘을 찍거나 썰 때 나는 그 알싸한 향기 있죠. 그 향기의 주인공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알리신 성분은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탁월해요. 실제로 꾸준히 마늘을 드신 분들은 웬만한 고혈압약 못지않게 혈압이 뚝뚝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하지만 마늘도 드실 때 한두 가지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첫째, 마늘이 피를 살짝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혹시 혈전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생마늘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대신 익힌 마늘로 꾸준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둘째, 생마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평소 속이 좀 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꼭 익혀서 드시는 게 속도 편하고 안전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늘 장아찌, 마늘 구이는 다들 잘 아시니까 저는 오늘 좀 더 특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우마늘 기름 요리인 감바스 알 아히오입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쉬워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붓고 편으로 썬 마늘을 넣어서 약한 불에 천천히 향을 내주세요. 마늘이 노릇하게 익으면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새우를 넣고 살짝 볶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새우의 좋은 단백질과 마늘의 알리신 올리브유의 착한 기름까지 그야말로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이랍니다. 마늘의 향은 강하지만 우리 혈관을 지키는 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약 줄이는 건강 습관, 오늘 저녁 밥상의 마늘 한쪽에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음식이네요. 작고 귀엽게 생겼지만 그 효과만큼은 절대 작지 않은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이 블루베리를 먹는 뇌 영양제이자 혈관 회춘 열매라고 부른답니다. 블루베리에 이 예쁜 보랏빛 색깔, 이 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코팅해주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줘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걸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블루베리는 우리 혈관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져서 속상하시지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고 무서운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몇 가지만 알고 드시면 더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종이컵 반 컵 정도만 식사하시고 나서 간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생블루베리는 금방 무르기 쉬우니 저는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얼려두고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얼려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살아있으니 걱정 마세요. 블루베리는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같은 견과류를 넣어서 드셔보세요. 새콤달콤 맛도 좋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오트밀과 함께 먹는 거예요. 오트밀 50g 정도에 자작할 정도로 우유나 두유를 넣고 소금 간을 살짝 해요. 전자레인지에 30초씩 2번 돌리면 오트밀이 부드럽게 불어요. 여기에 땅콩버터
한 스푼이나 견과류 한 줌을 뿌리고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해동이 됩니다. 오늘부터 과자나 빵 대신 우리 몸을 살리는 보랏빛 보석,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열매 한 줌이 당신의 혈관과 뇌를 10년은 더 젊게 지켜줄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5가지 혈관 보약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매일 어떻게 챙겨 먹으라는 거냐 하고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고민하실 것 없이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는 혈관 튼튼 하루 식단을 지금부터 짜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침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블루베리 오트밀 한 그릇으로 가볍고 든든하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한두 개를 곁들이시면 단백질까지 보충되어 아주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샐러드가 번거로우시면 그냥 삶은 달걀만 드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기름 없이 담백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드세요. 그리고 국으로는 구수한 시금치 된장국을, 밑반찬으로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아삭한 비트 피클을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점심 한 끼에 혈관 청소부들이 무려 3가지나 들어가는 셈이지요. 혈관 속 기름때가 싹 씻겨나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저녁엔 조금 특별하게 감바스 알 아히오와 미나리 볶음밥을 드셔보세요. 감바스 알 아히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을 듬뿍 넣고 올리브 위에 새우를 익히는 요리인데 혈압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좋아요. 감바스를 드시고 남은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미나리와 함께 볶음밥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미나리도 피를 맑게 하고 해독 효과도 있어서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저녁에 속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좋은 채소 그리고 혈관 보약인 마늘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하루 3끼만 잘 챙겨 드셔도 우리 혈관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지긋지긋한 혈압약, 고지혈증 약과도 얼마든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고 식단까지 짜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주치의가 되어드릴 마지막 비법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 혈관이 정말 건강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혹시 모를 위험 신호는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혈압재기입니다. 혈압계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무료로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계가 놓여 있을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장 쉬운 실천은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혈압을 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오전에 장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요. 그리고 그냥 재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작은 수첩 하나를 혈압 수첩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 혈압 숫자를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겁니다. 한 번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첩에 기록이 쌓이면 내 혈관이 보내는 흐름과 추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몸의 경고음을 미리 듣는 방법이에요. 혹시 수첩을 보시다가 이런 숫자들이 보이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윗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아랫혈압이 110 이상일 때, 이건 아주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둘째, 평소 혈압보다 갑자기 20에서 30 이상 껑충 뛰어 올랐을 때, 이것도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때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혈압이 높게 나올 때, 아침 고혈압은 뇌출혈의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혈압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변동폭이 아주 클 때, 이것 역시 혈관이 약해져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어제보다 오늘 혈압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 작은 숫자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출혈이라는 무서운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수첩 한 권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미리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뇌출혈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우리 집 밥상에서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혈압을 기록하는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74살 김술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언제 뇌출혈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까지 올라간 것을 보고는 겁이 덜컥 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식단을 병행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서 수첩에 꼭 기록해 보시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르신은 그날부터 정말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석 달 뒤 어르신은 혈압 수첩을 들고 제 앞에 오셔서 아이처럼 펑펑 우셨습니다. 수첩에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는 혈압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마침내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2달 뒤에는 완전히 끊게 되셨지요. 어르신이 눈물을 훔치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약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내 밥상이 약이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순례 어르신이 해내셨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저는 저녁 메뉴를 고등어 구이로 정하기, 딱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혈압 때문에 걱정하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약속 한 줄 남겨주시면 저 오해숙이가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시 청춘을 응원하는 의사 오해숙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